안녕하세요, 허니허브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제 작업을 하면서 도색, 이제 본도색까지 다 올린 상태에서 이제 레터링을 추가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근데 보통 레터링을 추가할 때 이렇게 처음부터 공들인 일들은 될 수 있으면 마스킹 작업을 따로 안 해요. 마스킹 작업을 따로 하다가 혹시나 만약에 마스킹 작업 중에 미스가 나버리는 순간 이 처음부터 했던 모든 작업이 다 물거품이 돼버리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레탄 도색을 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일반적으로 이제 데칼이라고 하죠. 데칼이나 뭐 스텐실 이런 거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데 일단 오늘은 이런 일반적으로 나오는 이런 데칼 같은 거를 이용해서 닐을 꾸며줄 거예요. 꾸며줄 건데 맨 밑에 있는 보시면 이제 한문 있는 거는 제 이름입니다. 제 이름으로 예전에 이제 작업한 닐들이 하나씩 붙여서 나갔던 건데 지금은 뭐 거의 안 쓰지만 그래도 기념으로 할 겸 이 닐도 제 이름을 붙여 나갈 건데 일단은 뭐 이거는 어떻게 따로 설명드릴 방법이 없고 약간 센스가 중요해요. 어떤 식으로 내가 디자인을 할 거고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을 건지를 먼저 생각을 하시고 이제 파츠들을 채워 나가시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 브레이크 쪽 카바가 항상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쪽 디자인이 잘 살아야 나머지 디자인도 멋지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건조가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만져봤을 때 뭐 끈적임이나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얘를 기준으로 작업을 할 건데 이거 작업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이게 항상 아시겠지만 위아래가 있어요. 위아래가 있는데 뭐 작업을 다 해놓고 보니까 이게 아래였다 이러면 낭패죠. 그러니까 항상 닐이 어느 쪽이 위쪽인지를 먼저 잘 기억해 놓으신 다음에 작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저도 지금 이게 어느 쪽이 위쪽인지 좀 헷갈려서 한번 대보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한번 대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릴을 어느 쪽이 위인지 한번 살짝 조립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맞는 것 같네요. 이 조립이. 그러니까 이쪽이 위가 되고 이쪽이 아래가 되는 거예요. 이 아래. 자, 일단은 도색했던 파츠들을 일단은 잘 올려놓고 작업할 것만 먼저 하나 꺼내놓고 나머지는 일단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어느 쪽이 위인지. 이 부분에는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멋있을까를 조금 고민해 봤는데 제 생각에는 요 부위에 이제 간단하게 레터링 같은 게 하나 들어가면 이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위에 맞는 레터링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또 너무 많이 가하게 하면은 안 이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하지 않게 중간중간 계속 확인하시면서 한번 맞춰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칼로 따실 때 이 제품을 구입해서 쓰시는 분들은 칼로 따실 때 최대한 이제 조금 멀리서 딴 다음에 가위로 한 번 더 잡아주는 게 좋아요. 자, 이런 식으로 좀 원래 크기보다 크게 따신 다음에 가위로 잡아주셔도 되고 안 잡아주셔도 돼요. 그럼 이제 뭐 편하실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원하는 걸 찾았으면 이렇게 물에 한번 살짝 불려 주신 후에 이건 이제 습식 데칼이라고 하거든요. 물에 불려서 쓰는 건데 이렇게 물에 한번 담갔다가
이렇게 휴지 위에다 살짝 올려 놓으셔서 물을 다시 흡수해 주시고, 자, 한 번 더. 이게 물이 안 먹은 데는 티가 나요. 자세히 보시면은 물을 못 먹은 데가 있어요. 그럼 한 번 더 담갔다가 다시 이렇게 얹어 주셔서 이게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마크 피트라 그래가지고 조금 더 접착력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접착력도 높여주고 이제 실 자체를 조금 더 연하게 만들어주는 용도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에 작업을 할 거니까 이 부분에 이렇게 살짝 칠해주고, 저 물도 잘 먹지도 않네요. 해서 이제 여기에 불기를 조금 기다려줍니다. 자, 어느 정도 불면은 이제 이 녀석이 종이하고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아주 살며시 끌어다가, 이런 식으로 살며시 끌어다가 놓으신 다음에 면봉으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세게 해버리시면 찢어져 버리니까 살살살살 해갖고 잘 달래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를 잡은 다음에, 자, 이렇게 위치를 잡은 다음에 물기를 다 빼주셔야 돼요. 물기가 있으면 계속 위치가 움직여요. 움직이고 나중에 이제 건조되면서 뜰 수가 있어요, 이 녀석이. 그러니까 자리를 잘 잡아주시고, 너무 정확하게 잡으려고 하시다 보면 찢어지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만약에 좀 잘못된 것 같으면 면봉에다 물을 묻혀갖고 다시 한번 일으켜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이 작업을 할 때는 조금 집중해서 해야 돼요. 왜냐면은 너무 딱 붙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수정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자, 일단 저는 요 부분에는 이 레터링을 하나로 끝낼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요 아랫부분에다가 제 이름 하나 더 넣고 얘는 더 이상 붙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이제 네 상태를 한번 다 어느 정도 작업을 해 놓은 다음에 전체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서 부족하다 싶으면 이제 조금 더 채울 거고, 아니다 싶으면은 이제 더 이상 붙이지 않을 거예요. 아이고, 이 비싼 스티커 한 장을 하나를 또 날려먹었네. 이게 촬영을 하면서 찍는다는 게 약간 좀 집중력도 많이 흐트러지고 그래서 분산돼서 좀 안 좋긴 한 것 같아요. 누가 찍어주는 거라면 모를까 혼자서 이걸 다 신경 쓰면서 하려니까 자꾸 뭐 실수가 많아지네요. 여러분들이 좀 이쁘게 봐주시고 좀 잘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요 파츠 하나를 일단 다시 이게 물에 불어야 되죠. 불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작업을 할 건데, 이게 이제 이런 곡선 부위에다가 붙이는 게 힘들어요. 평면에는 상관이 없는데 이런 곡선 부위에다가 붙이는 게 힘든데, 그때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이 마크 피트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마감재를 또 한번 칠 거기 때문에 많이 안 만지는 게 좋아요. 많이 안 만지고 혹시나도 만지실 거면 비누로 깨끗이 기름기를 제거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지금 손톱 사이사이에 이게 기름때가 많이 껴있는데, 제가 이제 약간 메카닉 엔지니어다 보니까 손에 이렇게 기름이 빠질 날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그래도 이렇게 손바닥은 깨끗하게 항상 닦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분 이렇게 좀 숙지하셔갖고, 왜냐면 이제 나중에 마감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기름
유분이라 그래야죠. 사람 손에서 나오는 기름 같은 게 많이 묻어 있으면 그 마감재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해요.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일단은 물에 불어서 데칼이 분리가 되니까 때문에 닐 위에다 한번 올려서 분위기를 한번 봐볼게요. 자, 여기에 이게 들어가고 요 아래 이런 식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너무 좀 열어놨더니 한 번 더 이제 체크를 받아보고 좀 더 추가를 해줄지 말지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정도에서 마무리 해볼게요. 마무리하고 나머지 작업도 해보고 조금 더 이제 디자인 느낌을 보면서 추가를 할지 말지 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너무 많이 해버리면 또 오버가 되면 안 이쁠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제 닐을 봤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보여지는 거죠. 물기가 있어야 얘네가 잘 미끄러져 다니거든요. 일단은 한 번에 다 붙여놓고 이동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렇게 각도를 잘 맞춰 주시고요. 요거 한번 찍어서 한번 친구한테 보여주고 저거 해야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아까 그 파츠까지 마무리를 했고 이제 마지막 파츠인데 요 파츠 마무리하고 1시간 정도 건조해 준 후에 이제 오늘 최종 마감을 할 거예요. 오늘 최종 마감을 해서 주말에 이제 전달해 줄 건데 이 영상이 아마 이제 전달하는 것까지 해서 이제 영상을 끝낼 건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물론 복합적인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뭐 도색을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로 도색이 쉽지 않은 작업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되게 간단하게 뭐 칠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분들을 좀 편견을 깨고 싶어서 이게 칠만 해갖고 끝나는 작업이 아니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작업을 하게 됐고요. 일단은 요 이제 나머지 요 부위 파츠만 하면은 더 이상 이제 뭐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더 오버하면은 닐 자체가 많이 안 이뻐질 것 같아서 일단은 얘만 이제 간단하게 더 조금 해주고 마감재 작업을 해서
완성된 사진은 마감재까지 뿌리고 이제 완성된 거는 전달하면서 영상까지 합쳐가지고 다음 주 정도에 한번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마감재까지 뿌리는 걸 목표로 작업을 해야겠네요. 제가 이제 퇴근하고 와서 조금씩 하는 거다 보니까 진도가 그렇게 빨리빨리 나가지 못해요. 그리고 제가 또 빨리 한다고 해서 빨리 되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건조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막 날려 살 것 같으면은 아예 처음부터 시작 안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우레탄 작업은 한번 실수를 하면은 그걸 밀어내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화장을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 그러죠. 진짜 이게 지우는 게 정말 힘듭니다.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론 그냥 막 아무렇게나 일반 도료로 한 것들은 낙하에 그냥 넣어버리면 끝나지만, 낙하로 신너탕이라 그래서 신너로 넣어버려서 그냥 밀어버리면 되는데 이건 그렇게도 안 밀려요, 잘. 그리고 막 도료 자체 또 특성이 엄청 이제 또 강한 특성이 있다 보니까 여러모로 재작업이 힘든 작업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경우에는 닐을 좀 험하게 쓰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닐이 많이 까져요. 많이 까지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제도색을 하시려고 할 때는 저는 이제 추천을 해드리는 게 수전사 작업을 추천드립니다. 다시 도색을 한다는 건 너무 힘들고, 그걸 밀고서 다시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말도 안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한테는 차라리 수전사 작업을 추천드립니다. 요거 제가 전에 같이 칠했던 민호인데, 요것도 그냥 뭐 옆에 있으니까 조금 포인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물에서 올 때 잘 안 보이니까 마킹이 잘 보이게 흰색이 머리 쪽으로 가게 해서 이쁘게 포인트를 하나 주겠습니다. 혹시나 이거 줌낙하신 분은 와 뭐 이런 민호가 다 있지 그럴 수도 있어요. 이런 브랜드 처음 보는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이거는 브랜드가 아니라 그냥 데칼입니다. 데칼. 일단은 이렇게 해서 이 부위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검사 한 번 더. 자,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마감 영상을 따로 찍은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